점섭 이상이 되면 베타상이 석출되기 시작하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B2' 조성의 액체 분율은 줄어들고 XB 베타 조성의 고체상이 점점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요점이 되면 이제 액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베타상의 비조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액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액체만 존재한다. 여기서는 알파상과 액체가 존재하고 여기서는 베타상과 액체가 존재하고 이 구간 내에서의 액체의 조성은 XBL'이고 요 구간 내에서의 액체의 조성은 XBL2'이다. 그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은 A와 B가 서로 거의 용해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없어요. 요 점의 조성에서 만약 여기에 온도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순차적으로 높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A랑 B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요 유택틱 온도 이상에서부터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데 그 녹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첫 액체의 조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유택틱 조성. 유택틱 조성의 액체가 리퀴드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점점 온도가 높이면 높일수록 액화가 진행되는데 녹는 과정이죠. 그때의 액체는 점점 B의 조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선을 따라서 쭉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녹는 마지막 방울은 바로 요 조성의 액체가 석출이 된다. 자, 만약에 조성이 좀 달랐어요. 만약 B의 함량이 훨씬 높았다고 하겠습니다. XB2'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택틱 온도서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액화가 되는 액체의 조성은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퀴드 조성이죠. 리퀴드 조성의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점점 높이면 이번에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액체의 B의 조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액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조성 요선을 따르는 액체가 액화가 되다가 마지막 방울은 바로 XB2라고 하는 조성의 액체가 액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은 리퀴드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요선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유택틱 조성이고 요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요선을 따라가면서 액체가 액화가 되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지막 액화가 되는 액체일수록 비함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거죠. 자, 만약 유택틱 조성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유택틱 조성이었으면 AB가 있다가 한 번에 짠 하고 리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플러스 L이나 B 플러스 L과 같이 솔리드와 리퀴드의 투페이즈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유택틱 조성은 바로 액체의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낮은 온도, 유택틱 온도에서 액체가 다 액화되는 경우, 요 경우가 바로 유택틱 조성이 되겠고 그때의 녹는 점은 T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페이즈들이 존재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온도고 요것이 조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 솔리드 솔루션 조성이었다고 하면 자, 결국 온도를 점점 높이게 되면 액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액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맨 처음에 하나 예로 요 조성에서 한번 해보죠. 요 조성. 자, XB1이라고 쓴 요 조성에서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는 그냥 고체 솔리드 솔루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조성이 되는 순간, 그쵸? 요 조성이 되는 순간, 이렇게 솔리드 솔루션과 이렇게 투 페이즈 사이의 경계선을 이거 솔리더스 라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리퀴더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솔리더스 라인에 도달하면 이제 리퀴드 솔루션이 녹아 나오기 시작해요. 액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점은 그 리퀴더스 라인의 조성은 바로 여기겠죠. XBL 조성의 리퀴드가 녹아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온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면 요 경우는 고체의 비의 조성도 솔리더스 라인을 따라서 줄어들고 리퀴더스 라인의 조성을 따라서 녹아 나오는 리퀴드 솔루션의 비의 조성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액화되는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마지막 방울의 솔리드는 바로 조성이 여기고요. 녹아 나오는 마지막 액체의 조성은 바로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그림은 아까 다른 게 뭐냐? 이거는 A와 B가 아까의 그림은 좀 전의 그림은 A와 B가 서로 전혀 녹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믹스처를 이룬다. 이게 이 그림의 결과였다면 이거는 A와 B가 완전히 서로 녹는 거예요. 컴플리트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어서 서로 용해도에 한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TMB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 조성에서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는 거예요. 전 조성에서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고 이 온도에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솔리드 솔루션의 조성은 이건데 처음 리퀴드가 생성된 리퀴드의 조성은 XBL이고요. 점점 온도를 증가시키면 요 선을 따라서 리퀴드의 조성은 줄어들고 남은 솔리드의 경우에는 솔리드의 조성은 요 선을 따라서 솔리드의 조성이 줄어들어서 이 경우는 솔리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멜팅 과정에서 항상 리퀴드의 조성이 솔리드보다 높은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는 알파, 베타가 서로 믹스처를 이루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 솔루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의 B도 어느 정도 녹고 베타엔 A도 어느 정도 녹는 겁니다. 그 한계는 바로 여기에요. 만약 요 점을 보겠습니다. 요 점을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여기는 XB1이라는 조성의 솔리드예요. 그때는 알파, 베타 투페이즈로 있죠. 투페이즈라는 것은 요 조성과 요 조성의 알파, 요 조성의 베타의 믹스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쭉 올리다 보면 레버 룰에 의해서 점점 베타의 분율이 줄어들다가 온도를 T 알파 베타가 딱 되면 퓨어한 알파만 존재해요. 베타는 다 없어집니다. 대신에 알파의 B의 조성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타가 B 리치한 상이잖아요. 베타가 B가 많은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타가 점점 없어지면서 알파의 B의 조성, 그럼 B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알파의 B의 조성은 요 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퓨어한 알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퓨어한 알파의 온도를 쭉 높이다가 TL 알파가 되면 이제 리퀴드 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리퀴드의 조성은 여기에요. TBL 알파라고 하는 조성의 리퀴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온도를 점점 높이면 리퀴드가 점점 생성이 되면서 솔리드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솔리드의 조성은 요선을 따라서 가고 생성된 리퀴드의 조성은 요선을 따라서 가서 마지막 리퀴드의 조성은 TB1 마지막 없어진 솔리드의 조성은 여기 XB 알파 L이라고 쓴 이 값이 마지막 사라진 솔리드의 조성입니다. 유택틱은 간단해요. 알파 베타 믹스처, 요 조성의 알파, 요 조성의 베타 믹스처가 있다가 온도를 높이면 짠! 리퀴드가 됩니다. XB2에서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XB2에서는 베타상과 알파상의 믹스처인데 이 경우는 베타상의 비율이 더 높죠. 베타상의 비율이 더 높다가 온도를 점점 높이면 여기에서는
이 점에 왔다고 해서 알파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조성과는 좀 다르게 처음에 나타나는 게 리퀴드 페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조성에 도달하면 자, 맨 처음에 알파상과 베타상이 있다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조성으로 와서 쭉 오다 보면 요 선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온도를 높이면 알파상의 분율이 줄어들어요. 알파상의 분율이 줄어들다가 알파상이 존재하는 마지막 온도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면 그때부터는 리퀴드 베타상의 믹스처가 돼요. 달리 얘기하면 알파상이 점점 비율이 줄어들다가 여기에 오면 이제 알파상이 없어지고요. 알파상의 비율이 점점 줄다가 알파상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리퀴드와 베타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퀴드와 베타상, 예를 들어 요 점이라고 하면 리퀴드와 베타상의 분율은 요 레버룰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 베타상도 없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리퀴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계속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처음 생성되는 리퀴드의 조성은 유택틱 조성이고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리퀴드의 조성은 XB2고 요 처음에 조성의 리퀴드 유택틱 조성의 리퀴드를 생성할 때 베타상의 조성은 XB 베타 2 유택틱에 해당하는 베타상의 조성이라고 해서 XB 베타 2라고 적고 마지막 리퀴더스 과정이 마무리될 때 베타상의 조성은 XB 베타 L이다. 그렇죠? 이렇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